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선전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에서 합동토론회와 경선이 잇따라 열리는데 주요 4당의 뜨거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첫 순회 현장 경선을 펼칩니다. 경선에 앞서 25일부터 이틀간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한 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데 호남은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광주, 전남, 제주 권역 25개 투표소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합니다. 전국 7개 권역 투표 이후 다음 달 4일 대선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데 역시 호남권 민심이 큰 변수입니다. 호남에서의 지지 성향들이 이후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호남에서의 경선에, 순회 경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1차 컷오프에 이어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오는 23일 호남권 등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거쳐 책임당원 현장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바른정당은 주말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수도권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갔습니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통 보수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4당의 대선 레이스에 결정적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대첩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핵 이후 영남권의 민심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제출된 가운데 시의장이 공개 토론을 제의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등 7명은 어제 임 의장이 최근 임시회에서 시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의 상정이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불신이 많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기 의장은 불신이 많은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시청사 건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충은 시장과의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신임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의 찬반으로 불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거북의 인공 번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해안 개발을 통한 환경 오염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집더미 속에서 새끼 거북이 알껍질을 비집고 나옵니다. 최대 1.5m, 200kg까지 성장하는 푸른바다 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보존 대책이 요구되는 파충류입니다. 자연 부화율이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화 작업도 어려워 이번 생명 탄생은 더더욱 반길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화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희귀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요. 앞으로 보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어미 거북이 알을 받아 인공 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정 환경 등 민감한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첫 번째 성공에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또 이번 부화가 종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다거북에 대한 번식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바다거북에 대한 보존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심각한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푸른 바다 거북. 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연구 성과 못지않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고 일정 기간 성장하면 바다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해안도로에 광역 관광 루트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쪽빛 너울길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과 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잇는 해안도로 483km에
전망대와 미술관 등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 해륙면과 별량면의 해안선 16km에 경관데크와 힐링 체험장 등이 들어서며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꽃섬으로 알려진 여수 하화도에 65m 높이의 출렁다리가 들어섰습니다. 남해안의 풍광은 물론 섬 안에 숨겨져 있던 절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에서 배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자그마한 섬. 봄이면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일명 꽃섬으로 불리는 하화도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섬 안쪽으로 들어서자 절벽과 절벽을 잇는 아치형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 위에 서면 탁 트인 남해 바다는 물론 인근의 섬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다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65m 높이에 길이 100m로 설치된 꽃섬다리. 모두 26억 원이 투입돼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현수교 방식으로 제작돼서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위에서 내려다본 웅장한 협곡과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정식 개통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주말에만 1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큰 자랑이죠. 소득 차원에서도 좋고 마을 분들의 또 활동성도 넘치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화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꽃섬다리가 섬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아동보호 민간기구와 손잡고 아동 권리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양시는 어제 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 호남지부, 굿네이버스 전남 동부지부와 아동권리교육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계획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육지로 올려질 목포 신항에서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만 톤에 달하는 집안 지지력 테스트 결과 세월호가 올려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올려질 목포 신항만 철제 부두입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기 위해 부두 공간 3만 3천 제곱미터가 비워졌습니다. 세월호는 배 중량에 화물 등을 더하면 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될 철제 부두 집안 지지력을 측정한 결과 집안 침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 집안을 한번 해보자. 또 지지력이 잘 나와가지고요. 훨씬 상향되게 나와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철제 부두에는 세월호 행정 업무를 맡을 정부 합동사무소와 미수습자 가족 등이 머물 공간이 들어섭니다. 50여 개의 컨테이너가 이르면 이번 주까지 모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월호가 철제 부두로 옮겨지면 목포 신항 도로는 화물차 등을 제외하고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대신 철제 부두에서 700m 떨어진 석탄 부두에 일반인 등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한편 목포시도 세월호의 목포신항 철제부두 거치를 앞두고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의 한 사립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억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의 한 사립고에서 이사장을 지냈던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막이 오르면서 기아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예년과 달라진 경기력으로 올 시즌 우승 후보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 야구 2년 차인 헥터 노예시가 지난 시즌보다 위력적인 투구로 돌아왔습니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호랑이 군단 원투펀치가 시범 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팻틴 역시 2경기 연속 2개 이하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호 선발의 퍼즐이 맞춰지면 기아는 막강 선발진 구축을 완성합니다. 4번 타자 최영우는 연이어 홈런포를 쐈습니다. 최영우라는 이름만으로도 기아 타선의 무게감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주환과 김주영, 김주찬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상대 투수들에게 기아는 숨 돌릴 틈조차 없는 팀이 됐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시범 경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수 신범수와 외야수 김석환 등 어린 선수들이 매서운 방망이를 휘둘렀고 투수 김진우와 이루수 안치홍 등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요원들의 성장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가 전기자동차 30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의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고속전기차 1,900만 원, 저속전기차 1,078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은 희망 차종을 계약한 뒤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도로 파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24시간 과적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방향에서 주 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여수시와 광양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단속 결과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5년 웹드라마 이후 두 번째 관광 웹드라마 여명 제작을 마치고 어제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 지원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여명은 여수의 명소라는 의미와 여수에서 활약한 명나라 장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드라마로 진남문예회관에서 어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시사회 이후 여명을 온라인 사이트에 1화부터 5화까지 차례로 공개하고 드라마 배경이 된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상당수 지하수 채취 시설들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순천시가 정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하수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폐공 조치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일제 조사 등 자세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신고된 지하수가 19,0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곳이 많아 수질 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화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봄꽃 집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매화동산과 꽃탑 9개의 상설 볼거리관을 조성하고 어린이 꽃묘 나눠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한 봄꽃 집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봄꽃 전시회가 매화축제 대신 지역민과 관광객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아직 보시는 것처럼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이 136, 김포가 16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는 등 수도권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쌀쌀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